음력으로 5월 29일인 2026년 7월 13일이 나의 팔순 다음 해인 나의 80일내 생일날이다. 80일내 생일을 맞아 7월 12일 일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4박 5일간 백두산 여행하고 있다. 두만강을 관람하고 버스를 타기 위하여 주차장을 향하여 걸어간다. 가는 길에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고 버스에 오른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한다. 두만강에서 1시간을 달려 용적으로 간단다. 여기에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 백두산은 높이가 2,500m 이상이란다. 그래서 백두산에는 태풍이 불고 있단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백두산을 볼 확률이 낮다고 본단다. 예측에 의하면 내일 또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닫힐 확률이 높단다. 모레는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백두산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우리는 내일 남쪽으로 백두산을 오르기로 되어 있는데 내일 아침 7시가 되어야 백두산을 오를지 못 오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단다. 만약에 내일 남파로 백두산을 오르지 못하면 여행사에서 대체 일정으로 갈 것이란다. 대체 일정은 백두산을 영상으로 보는 OGVR과 백두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백두산 자연박물관을 관람할 것이란다. 내일 백두산을 오르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단다. 내일 아침 7시가 되어야 알 수가 있단다. 연락이 오면 그때 바로 알려주겠단다. 한국 사람들이 백두산 천지를 보러 왔다가 천지를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천지이란다. 진짜 천지를 보기가 힘이 든단다. 왼쪽을 한번 보란다. 소 이야기하니 소가 나온단다. 소 주인이 보이지 않는단다. 소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동네 사람 전체의 소이란다. 소들이 아침 일찍 밖에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저녁이 되면 동네로 돌아온단다. 이런 소들은 길림성, 흑룡성 등에 있단다. 가이드가 이번에 관광할 용정에 관한 해설을 한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더 압박을 많이 받았단다. 완전히 개판이었단다. 제일 처음으로 침입받은 곳이 용정이란다. 1931년 일본이 용정을 치고 들어왔단다. 그때 가이드의 증조 할아버지를 위시하여 206만 명이 중국 용정으로 넘어왔단다. 우리 민족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두 단계이란다. 첫 단계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싸울 때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지원했단다. 그 당시는 한족인 명나라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단다. 여기 흐르는 강이 누르하통이라고 한단다. 강 이름을 누르하치가 붙인 이름이란다. 누르하통이란 말은 많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란다. 청나라와 명나라가 싸울 때 조선정부가 1만 명을 파견하여 명나라를 도왔단다. 그런데 청나라가 이겼단다. 그래서 파견한 1만 명이 청나라 포로로 잡혔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1단계로 중국에 이주하게 되었단다. 2단계는 1931년 독립운동 때 206만 명이 넘어왔단다. 그때 넘어온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많은 중국 용성으로 넘어왔단다. 독립운동이 끝났을 때 100만 명은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100만 명 넘는 106만 명은 한국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중국에 남아있게 되어 2단계 이주민이 되었단다. 그래서 용정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단다. 윤동주와 윤동주 친구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였단다. 일본이 용정을 빼앗고 할빈으로 쳐 올라갔단다. 그때 김자진 장군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왔단다. 일본이 곡식이 많이 나는 동북 삼성을 일찍이 점령하였단다. 옛날에는 곡식이 큰 무기였기 때문이란다. 이어서 1937년에 남경을 치고 올라갔단다.
1937년 12월 10일 일본이 난경 대학살로 중국 사람 30만 명을 죽였단다.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생각이 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일제강점기 때 중국 만주로 가서 살았던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예천읍에 있는 대창중고등학교 전신인 대창학원을 졸업하시고 우리 고향 마을의 양반집 신버벌이란 집에서 한문을 배워서 신구학문을 두루 선접하신 어르신이다. 그래서 강점기에 중국 만주로 가서 사셨다고 하셨다. 중국 만주에서 우리 아버지는 철도국에 근무하셨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가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셨다. 비옥한 농토에 농사가 그렇게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도 만주에 다녀가셨다는 말도 들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만주에 가서 사실 때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가이드의 해설을 들으니 우리 부모님도 그 당시 용정에서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그곳에서 나의 형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의 형은 중국에서 어릴 때 죽고 해방이 되자 우리 부모님은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해방 다음해인 1946년 음력으로 5월 29일에 태어나서 오남매가 맏아들이 되었다. 가이드의 우리 민족의 중국으로 와서 조선족이 된 이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한 후 용정에 대하여 해설한다. 용정에 들어가 해란강 다리를 지나면서 차창 너머로 용정시가지를 구경하게 된단다. 용정시는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도시이란다. 면적은 259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7만 5천여 명이고 전체 인구 중 조선족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단다. 용정은 만주족이나 한족이 아닌 조선족이 개척한 도시이란다. 용정 시내에 현재 지린성 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된 용정 일본 총영사관 유적 및 총영사주택이 남아있단다. 용정 실험소학교 운동장 내에 독립유공자 이상설이 세운 학교인 서전서숙터가 남아있단다. 또한 용정시 근교에 가곡 선구자로 알려진 일송정이 있으며 시인 윤동주의 생가와 묘소, 독립유공자 송몽규, 현석철 묘소, 용정에서의 3.1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봉천 군벌의 무차별로 발포로 순국한 17명의 의사의 무덤인 3.13 반일 의사릉도 있단다. 이곳에 안장된 17의사 중 이균필 등 16명의 의사는 현재 모두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수된 독립유공자들이란다. 용정은 오래전부터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홍범도, 김자진 장군 등이 활동하던 무대였단다. 용정 시내에 있는 용들의 우물과 거룡 우호 정원을 관람한 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송정과 해란강을 차창으로 관람하게 된단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 도시가 영길인데 용정에서 영길로 가다 보면 두만강 물줄기의 하나인 해란강 기슭에 비암산이 있단다. 70여년 전만 해도 이 비암산 고개마루 10여 미터 깎아지른 절벽 벼랑 끝에 두 아른도 넣는 소나무가 바위의 뿌리를 받고 있었단다. 그 소나무의 모습이 마치 돌기둥에 푸른 청기화를 얹은 정자처럼 보여서 일송정이라고 불렀단다. 그리고 그 일송정은 용주사 절에서 보면 꼭 바위 위에 버티고 앉은 호랑이 같아서 사람들은 신령한 나무라고 우러러 보았단다. 가뭄이 들면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고 아들이 없는 여인네들은 여기서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비리기도 했단다. 그런데 이 일송정이 일본 영사관을 노려보는 듯하다 하여 일제는 밤중에 군인들을 보내 일송정 줄기에 구멍을 뚫고 후춧가루를 넣고 봉해버렸단다. 그 뒤 시들시들 하다가 일송정은
1938년에 말라 죽고 말았단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1990년 용정시 인민정부와 각계 인사들이 힘을 모아 일송정이 자라던 자리에 일송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기름비를 세웠단다. 일송정 옆에 소나무도 한 그루 심었단다. 가곡 선구자는 이런 우리 결의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단다. 용정시에 있는 용두레 우물은 용정시의 이름의 기원이 되는 곳으로 이 샘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마을이 들었었단다. 지금은 그 자리에 용정지명기원지청천이라고 쓰인 비석이 세워졌단다. 그리고 1986년 용정현 인민정부에서 복원한 우물이 남아있단다. 용두레 우물이 있는 지역에 거룡우호공원이라고 하는 작은 공원을 조성해 놓았단다. 1996년 경남 거제시와 용정시와의 국외 자매 결의를 체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7년 9월 준공된 공원이란다. 거제시의 거와 용정시의 용에서 한 글자씩 따서 공원 이름을 지었단다. 예전에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했는데 2019년 6월 이후에는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었단다. 이 우물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만주족들에 의해 사용되던 우물인데 1879년부터 1880년대 사이에 조선에서 넘어온 청년 장인석과 박인넌이 다시 발견하였고 우물가에다 용두레를 달아 사용하였단다. 그래서 이 동네를 용두레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의 용두레 이름의 유래가 되었단다. 1934년 용정촌에 살던 주민 이기섭의 주도하에 우물을 수선하고 약 2m 높이의 비석 일기를 세워 용정지명기원지 우물이라고 새겼단다. 그러다가 문화 대혁명 때 파괴되었던 것을 1986년 용전년 인민정부에서 우물을 새로 파고 비석을 세웠단다. 가이드의 해설을 듣는 사이 용전시에 도착한다. 용정 시내를 지나간다. 용정시가 넓고 높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넓은 도로변에 차들도 다니고 있다. 시내 상가의 간판에는 중국 글자인 한문과 우리 글자인 한글이 함께 적혀 있다. 용정시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란다. 용정 시내를 흐르는 강인 해랑강을 지난다. 해랑강은 폭이 넓고 강물도 많이 흐르고 있다. 해랑강 다리를 지나 용두레 우물로 간다. 용두레 우물로 가는 길이 용정시의 중심인가 보다. 높은 건물들을 구경하면서 용두레 우물 주차장에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려 용두레 우물로 걸어간다. 용두레 우물로 들어가는 길이 거룡우호공원이다. 거룡우호공원 입구에 상인들이 과일과 음료수들을 판매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과일들을 많이 사고 있다.